안녕하세요. 대체 투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안내해드리는 진행자 유여울입니다. 저희가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이겠죠. 그동안 익힌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손쉽고 또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먼저 해외 주식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해외 주식 투자는 사실상 대체 투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투자자들의 주력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도 너무 쉽고요.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해외 주요 기업이나 주요 주가 지수에 바로 당장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국가의 주가 지수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ETF입니다. ETF를 통하면 어떤 국가든지 다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국가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ETF 시장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국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령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이나 미국, 일본 주가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ETF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도 상당히 활발한 편이고요. 또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상장이 되지 않은 국가 증시는 미국 ETF 시장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멕시코나 브라질, 또 저 유럽의 스페인 같은 국가의 주가 지수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나 남아공에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네. 선택폭이 참 넓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된 ETF가 투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제가 어떤 국가가 아니라 산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외 ETF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업종 ETF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삼성그룹주 또는 2차 전지 테마주 정도의 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업종 ETF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산업 전망을 투자에 녹여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 금융업종이 좋아 보인다거나 또 소비재 업종이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면 해외에 상장된 ETF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역시 정리하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디즈니, 넷플릭스, 스타벅스 같은 소비재 업종 전망이 밝아 보인다고 할 때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S&P 500 소비재 ETF 종목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비재 ETF는 하루 거래량이 무려 500만 주에 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럼 반대로 업종 전망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되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은 업종별로 인버스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업종, 반도체 업종, 에너지 업종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면 해당 업종 인버스 ETF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 이익 감소로 증시가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반도체 업종 인버스 상품은 오히려 이럴 경우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증시의 대세였던 소위 팡 기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인버스 ETF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술 기업들이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네요. 그럼 해외 채권 투자도 ETF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하지만 만기와 신용도 때문에 표준화시키기 쉽지 않은 채권의 특성상 주식만큼 ETF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 증시에서 점점 많은 투자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브라질이나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 ETF를 통해 거래할 수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은 이거 표준화 문제 때문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미국채 10년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도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삼성자산운용 등에서 출시한 상품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미국채 혼합 ETF하고 선진 하이힐드 ETF 등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래도 활발한가요? 이거 안타깝게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채권이야말로 해외 증시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ETF 시장에서는 채권 ETF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죠. 예를 들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채 10년물 ETF 하나 정도만 거래된다면은 미국 증시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매우 다양한 만기별 국채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더욱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하루에 10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은 무려 1000만 주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1000만 주요? 네. 정말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러면 국채 외에도 회사채 거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외 채권 ETF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신용도가 낮은 소위 하이힐드 채권 ETF인데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례로 iShares 하이힐드 본드 ETF라는 종목의 경우에는요. 하루 거래량이 무려 2천만 주에 달합니다. 2019년 들어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약 한 5개월 동안 8% 이상 수익률을 거두고 있죠. 네. 그럼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가격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네, 척하면 척인데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ETF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하나만 소개하자면은 20년 국채 인버스 ETF라는 상품인데요. 향후 장기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당 상품은 하루에 한 40만 주에서 한 50만 주 거래되고 있어서요. 유동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인버스 상품이 있다는 건 당연히 레버리지 상품도 있다는 거겠어요. 네, 이제 사회자님께서 ETF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투자를 아직 망설이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네, 국내 증시와 채권 투자에만 익숙해진 투자자에게는 해외 투자는 분명히 낯선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투자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 배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금 말씀드린 해외 주식과 해외 ETF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죠. 투자 시장에 이를 대입한다면 세상은 넓고 투자할 상품은 더 많아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식과 채권 투자가 낯설지 않은 투자자라면 이번 시간을 통해 좀 더 우리의 투자 식견을 깊게 해주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